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코너 속의 코너 오광영 전 의원님과 함께하는 이슈시계 오늘도 오광영 전 시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취준생 오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빨리 취업이 되셔야 될 텐데.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라는 거를. 그 취업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에 이력서도 좀 올리시고 대기업에 막 신청도 좀 하시고. 아, 예.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슈파이터가 가장 강력한 인기를 자랑하는 사이트 유튜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렇죠. 이슈파이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더 홍보를 좀 해주셔서 예. 구독, 좋아요. 제가 알기로 이 시청 시간이 한 4,000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광고도 붙고 수익이 생긴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대하겠습니다. 예, 오광영의 코너 속의 코너 오광영의 이슈 시계가 네. 빨리 구독자도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좀 늘리시고.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시계 오늘 어떤 이슈로 우리 함께 하실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금 취임한 지 100일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100일을 조명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 윤석열 정부도 지금 달수로 해서 5개월이 넘어서서 6개월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발견이 돼서 그 공통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오늘의 합니다. 이슈 시계 콕 집어서 네. 두 분의 공통점. 네. 물론 좋은 공통점을 갖고 오시진 않았을 것 같고. 예.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감사가 능사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장우 시장이 정권 초기에 하고 있는 감사, 흔히 얘기하는 그 사정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예.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우리 감사원의 그 표적 감사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예, 오직 감사원뿐만이 아니고 그제인가요? 그제 네.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 때문에 또 문체부에서 그랬죠. 알아서 충성하는 식으로 경고도 주고 이제 이러는데 예. 특히 이제 감사원이 더합니다. 2013년도 블랙리스트가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렇죠. 이번 국감에서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2020년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랑 그렇죠. 2019년에 그 탈북선언 강제 북송한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비롯해서 이거는 이제 전 정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얼마 전에 서면 조사서까지 발송을 해서 논란이 지금 한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외에도 전직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을 내쫓기 위해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전현희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직 안 그만두셨죠? 예,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 잘 버티시네요. 전현희 위원장님이 보니까 정말 핍박이 엄청 심하던데 정말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면서 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 보고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전에 한번 감사원장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지 않았나요? 감사원장 자리가 국정훈련을 지원하는 자리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식의 그렇게 답변을 해갖고 그때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엄청 받았죠. 질타를 받았는데 실제로 법상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 직속의 합의체 감사기관이긴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헌법 해석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었죠. 근데 그렇죠. 독립기구라는 그런 네. 이제 인식이 좀 많죠. 감사원은. 예, 권력으로부터 네. 그렇죠. 독립돼서 전 정권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 정권뿐만이 아니고 현 정권의 문제도 감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그 감사원의 실세라고 하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네.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랑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거 그 발견되지 대포 않습니까? 카메라 정말 저도 한대 갖고 싶어요. 예. 어쩜 그렇게 그냥 핸드폰 이렇게 해서 보는데도 다 찍대요. 요즘 아주 그냥 특히 그 뉴스한 카메라가 몇 건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겨레 신문 기사에 대해서 유병호 감사원 그 사무총장이 이제 국정기획 수석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석 중에서도 제일 그렇죠. 급수가 높은 그 왕수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끝발이 제일 센. 왕수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섭 그 국정기획 수석한테 오늘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자 보내는 것이 딱 걸렸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는 그렇고 그럼 대전시는 또 어떤 감사를 또 진행을 해 나갔나요? 대전시 감사실에서 뭐 진행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자 보내다 걸린 것 같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대전시가 대대적으로 이제 감사를 통해서 산하기관 기강 잡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제 언론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서 그 시장과 전임 시장과는 임기를 같이 하는 조례도 이렇게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론을 좀 시켜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추진이 돼서 그렇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날 대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제 특정 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감사하는 중에 네. 원장이 중도 사퇴를 했고요. 또 그달 8월 말에 대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지목해서 그 사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좀 하면서 비위 이런 거를 또 언론에 좀 흘려서 언론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한다. 그 사람의 비위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고 공통점이 막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산하기관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업체도 감사하나요?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지금 중간 지원 조직 같은 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장우 시장이 그 시정 질의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 모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에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통폐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어쨌든 대대적으로 한번 대대적인 감사를 그냥 제대로 하겠다. 털어보겠다. 그런 거죠. 두 분이 막 통화도 하시고 그러던데 대통령님과 우리 대전시장님. 둘이 이렇게 서로 그렇게 짜고 아니면 대통령님이 하는 것을 흉내내서 아니면 물론 이제 대전시에 있는 감사실도 감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이제 별도의 독립기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임명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시장 임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확정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삼각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를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것을 감사로 연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그 대전시 이장우 시장님의 그 스타일의 공통점 감사가 능사인가
어떻게 두 분께 한꺼번에 한마디 하실래요? 한 분씩 할래요? 예, 한꺼번에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이제 감사가 능사인 정부가 과연 그게 이제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과연 얼마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감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뿐만이 아니고 뭐 국세청이라든가 또 검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사정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지방 정부는 그런 그 사정 기관이 없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산하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강을 잡는 거를 이제 사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적폐를 도려내는 사정이 아니고 예. 전임자 지우기 하는 사정은 시민 혹은 국민 모두가 즐거운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즐거운 그 사정이 될까봐 심히 염려가 된다. 사정 제대로 하시라. 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감사가 능사인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장우 시장님의 공통점 역시 뭐 좋은 것보다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오신 건데. 제가 이슈 시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슈 코너가? 네네네. 예, 이슈 시계. 다시 한번 이슈 시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하시죠. 이슈 시계라는 그 소 제목 코너를 정한 이유는 핵심을 콕콕 찔러서 설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아주 찝찝하게 끼어있던 무엇이 확 빠져나가는 이렇게 그냥 확 나가는 이쑤시개 같은 네네네. 코너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코너의 제목을 이슈 시계라고 지었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파이터 오광영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 이슈 시계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슈 파이터!